지난 2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 계주, 매스 스타트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선보인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7위를 선정,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빙상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을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감동의 주역에는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이 있었다.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쥔 이묘준 선수와 여자 매스 스타트 은메달의 주인공 김보름 선수 역시 우리 지역 출신이란 사실. 한국 3000m 여자 계주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감격의 금메달을 거머쥔 안상미 선수 역시 우리 지역 출신이다. 잠깐 놔둬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선수들 나가줘야 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MBC 해설위원으로 활약한 안상미 선수는 아나운서처럼 차분하고 정확한 해설로 아나상미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동시에 받기도 했는데 특히 금메달에 도전한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는 대회 직후 은메달을 코앞에 둔 최민정이 진로 방해로 실격 처리되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안상미 해설위원. 다 잡고 있는 게 보여서 저도 그게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올림픽의 열기를 더한 안상미 해설위원. 그녀와 함께 대구 빙상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네, 빙상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만은 이 안상미 해설위원을 직접 만나게 돼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MBC 쇼트트랙 해설위원 안상미입니다. 네, 저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직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올림픽 기간 동안 워낙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편하게 쉬면서 또 아이들과도 거의 20일 가까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놀아주면서 아주 네.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갓상미, 예? 상미맘. 이번에 붙은 수식어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수식어를 얻게 된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네. 제가 또 제 목소리로 우리 선수들의 그 금메달을 외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제 해설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수식어 가운데는 아나상미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 출신 맞으시죠? 네, 대구에서 태어나서 네, 자랐어요. 그런데 사투리라고는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뭐 물론 저희 가족과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사투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전하기 전이지만 저기 정화여고 출신 맞으시잖아요. 네, 정화요중 정화여고를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66번 타고 다니셨겠는데. 잘 아시네요. 이 동네 분이시라서.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총 몇 경기 중계하셨죠? 쇼트트랙이 모두 8개 종목이었고요. 네. 경기는 5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랑 같은 경기 가장 기억에 남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계주. 그렇죠. 맞아요. 네. 쇼트트랙 경기에서 저도 사실 계주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나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준결승에서 넘어지고서도 맞아요. 정말 아찔했지만 결승에 진출을 했고 네. 또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하면서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남고요. 네. 또 반면에 남자 선수들은 굉장히 잘해줬는데 넘어지면서 메달권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해설위원님 때문에 우리 유소영 아나운서도 같이 눈물 글썽이고 봤었습니다. 정말 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이곳에서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또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럼 대구 출신 빙상 선수들이 참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뭐 이묘준 선수도 있고 그렇죠. 김보름 선수도 있고요. 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나 이묘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국가대표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또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 바로 금메달을 획득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사실 이묘준 선수가 워낙 집중력이 강한 선수라서 아마 해낼 거라는 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김보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쇼트트랙 경기가 모두 마치고 그리고 대구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관중석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이번 올림픽
올림픽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어린 선수들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소개해준 이번 동계 올림픽의 선수 말고도 대구 출신 스타들 꽤나 많으시죠? 네, 그럼요. 예. 사실 쇼트트랙 하면 대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통이 화려한데요. 1985년부터 국가대표가 배출이 됐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는 안상미. 그 말씀 왜 안 하시나 예. 했습니다. 영광인데요. 94년 릴레안메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소희 선배님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98년에는 제가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그리고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는 그 최은경, 민용 그리고 이승재 선수가 활약을 했었고 네. 또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는 진선유, 전다혜 그리고 서우진 선수가 또 활약을 했었고요. 또 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또 김성일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네. 정말 대구를 많이 알렸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많이 스타들이 탄생하는 그 비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결 뭐라고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빙상에 대한 관심과 그 경기장 건립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실내 빙상장이 최초로 생긴 게 동대문 실내 빙상 경기장인데요. 네. 두 번째로 생긴 게 바로 대구 실내 스포츠센터, 오. 바로 1975년에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빙상장이 있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83년도에 쇼트트랙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네. 국가대표가 배출될 수 있었던 거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겼다는 그 빙상장이 네. 말씀은 안 하셨지만 파동에 있었던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포츠 대구 센터요? 파동에 있었던 예. 대구 실내 스포츠센터입니다. 그 스케이트도 타고 막 네. 수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 네, 맞아요.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예.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겨울에는 또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럼 그곳이 그곳에서, 네.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네. 예. 아니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저도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예. 네. 너 한번 스케이트 타볼 생각 없니?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어때요? 그 선수 생활 시작하신 게 그럼 그때가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예. 했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짧게 한번 그 시절 얘기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예. 네. 훈련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훈련을 하는데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훈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당시로는 여름에는 최첨단 설비였던 거죠. 그쵸. 당시에는 굉장히 최고의 시설이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도 목동 태능 스케이트장에 이어서 또 대구 스포츠센터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었고 겨울에는 사실 그때 쇼트트랙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스피드 스케이팅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수송못이 얼면 눈이 와서 얼면 거기에 트랙을 만들었어요. 빗자루로 쓸어서 400m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훈련하셨네요. 대구에 대한 추억도 굉장히 많으신데 예.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 정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떠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국가대표 은퇴를 하고 네.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대구광역시 체육회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연고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반대 안 하시던가요? 사실 대구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셔가지고 결혼을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었어요. 대구에 계시면서 이 유망주를 좀 더 발굴해 주시는 그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전국적인 유망주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안상미 해설위원하고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요.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대구 빙상, 뭐 한국 빙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구 빙상의 그 현재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어떨까 하는 그 전망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평창에서 불어온 빙상 열풍은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이용객들로 북적인다는 대구 실내 빙상장. 채 가시지 않는 올림픽의 열기는 여전히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제가 제일 가슴 졸리면서 본 거는 스피드 스케이트.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면서 봤어요. 대구 선수 임효준 그 선수 할 때 우리 고향 사람이라서 더 마음이 가고요. 최민정 선수가 가장 인상이 남았어요. 밖으로 치고 나가는 게 잘 없거든요. 여기서 훈련하는 걸 봐도.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인상이 남았습니다. 1995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구 실내 빙상장. 대구 유일의 국제 경기장 규격을 갖춘 이곳은
시민들을 비롯해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빙상 선수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연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건 김보름, 임효준 선수 역시 대구 실내 빙상장을 거쳐간 우리 지역 출신의 선수들. 하지만 수많은 빙상 선수들을 배출한 이면 뒤에는 선수들을 위한 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얼음이 많이 파여 있어요. 어떨 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희 대관만 타는 게 아니라 하키나 일반인 때문에 얼음이 많이 파이고 그래서 좀 타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하면 유독 추워요. 서울에 비해 링크장도 좀 춥고. 선수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제2의 빙상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 선수 입장에서는 얼음 상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상이나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얼음 상태를 보고 외국에서 극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막상 경질이 안 좋고 시설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이 선수들한테 가니까 안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애들이 많이 다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빙상장이 대구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운동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실업팀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에서 생겨서 지금 대구에 있는 양질의 선수들이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빙상 선수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 탓일까? 결국 우리 지역 선수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다. 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하늘 유주르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김연아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구 빙상의 미래를 빛낼 수많은 유망주들. 그런 이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 유망주들의 열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대구 출신의 빙상 선수들이 안상미 해설위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대구에 있는 유일한 빙상장의 수준은 조금 열악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저 시설이 사실 2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인데 그게 거의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빙질 같은 경우는 그 빙질이 좋아야지 선수들의 스피드도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도 굉장히 부각됐던 부분이 굉장히 좋은 빙질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력과 직결되는 그 빙질 그리고 얼음판이 안 좋다 보면 자주 넘어지게 돼요. 네. 넘어지면서 오게 되는 부상. 사실 임효준 선수도 어려서부터 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걸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훈련을 하다가 척추뼈에 금이 가는 부상도 입었었거든요. 왜요? 넘어지면서 펜스와 부딪히게 되면 그 충격이 엄청나요. 네. 펜스의 쿠션이 따라주지를 못했. 네, 그렇죠. 사실 이 펜스도 전용 펜스가 전면에 다 설치가 돼야지만 선수들이 어느 지점에서 넘어질지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펜스 시설도 그나마 작년에 제대로 된 펜스 규격으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오는 선수들의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지금이라 치더라도 우리 안상미 해설위원께서 선수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뭐 한 15년, 20년 전? 네. 그때 시설 수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 시절만 해도 20년 전이니까요. 네. 굉장히 괜찮은 시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시설이 20년 후인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낙후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구 출신의 선수들이 대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소속 출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유가 좀 될까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사실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훈련 파트너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사실 최민정 선수 그리고 심석희 선수가 서로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라이벌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라이벌, 훈련 파트너가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부, 이어서 실업팀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지만 선수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은 내 훈련 파트너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네. 야, 이 인재 유출, 청년 인구 유출 그런데 이게 스포츠 분야도 대구가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우선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싶은 것들을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경기장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빙질이 굉장히 좋은 얼음판이 있어야지만 선수들의 스피드업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격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커룸이나 그리고 워밍업룸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는 훈련장 그리고 관중들도 들어올 수 있는 관중들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석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그런 올바른 경기장이 먼저 이제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업팀이 생겨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팀이 생겨서 대학부를 거쳐서 고등부 대학부를 거쳐서 실업팀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만 선수들이 유출이 안 되거든요. 실예로 지금 고양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생기면서 선수들이 커져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고양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선수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대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제가 대회를 했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대구 MBC 사장배 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시 사장배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관계 회장배 말을 따서 수성구청장배 대회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회가 지역 대회가 있어야지만 선수들이 그 대회를 통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문화를 얻으면서 재미를 얻고 계속해서 선수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에는 임효준 선수, 김보름 선수, 또 경북 지역까지 가면 컬링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빙상 유망주들의 뭔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이제 전국대회 심판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수는 어느 소속이지 하고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럼 대구 출신 선수들이 꽤 있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효준 선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인터뷰에서 나온 이런 꿈나무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대구의 미래도 밝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선수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선수들 몇 명만 이렇게 좀 우리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장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였던 선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임효준 선수보다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미 또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서민규 선수도 있고요. 또 쇼트트랙 말고 피겨에서도 사실 서민규 선수나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또 여자 선수들까지도 굉장히 꿈나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수들 모두 우리 지역 출신인 거죠? 그럼요. 현재도 우리 지역에 있고요.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우리 선수들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구 빙상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대구 빙상이 있는 것도 관심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구 빙상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빙상에 많은 도전을 하는 꿈나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 대구 빙상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붐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함께 가져보고요. 자, 오늘 반가운 얼굴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상미 해설위원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